일산의 한 스튜디오.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진 세 개의 관찰방이 꾸며졌습니다. 평상시에 가장 많이 먹는다. 신중하게 3가지씩을 접시에 골라주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단백질을 관찰하고 단백질을 적절히 공급하면서 운동이 병행돼서 수행이 된다면 숨어있는 단백질의 두 얼굴을 잡아내며 식물성 단백질을 지금 매일 먹은 지가 한 20여 년 됐거든요. 건강한 단백질을 만들어줄 곳이죠. 때론 무서운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고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수가 찬 제1번 원인입니다. 때론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며 반면 100세 무병장수의 꿈을 이뤄줄 황금 열쇠이기도 한 단백질. 그렇다면 여러분 몸속의 단백질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스튜디오를 찾아온 손님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나이 들수록 가꿔야 한다는 이영자 씨. 잘 찾아오셨네요. 칭찬동물에서 왔는데요. 잘 먹는 게 잘 사는 거라 믿는 박영희 씨. 왜 수술을 제가 많이 하게 됐는지,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건지. 세상에서 건강이 제일이라는 이영숙 씨. 양천 가고 싶고 양천 가고 프로동 가고 싶으면 프로동 가고. 이병우 씨는 언제나 명랑 쾌활합니다. 우리네 보통의 이웃들인 이 네 사람이 관찰 스튜디오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막 맥이 탁 풀려. 그냥 슬로우하게 그냥. 강아지가 작년 10월에 죽었는데 제가 우울증 와갖고 혼났어요. 지금도 다른 데는 다 좋은데 무릎 관절 단시 함부로 지금 못하고. 수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만 저마다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네 사람. 이 세 개의 관찰방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드디어 첫 번째 관찰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방의 주인공 대한민국 건강밥상 지킴이 임현정 영양사. 그리고 방에는 다양한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방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여기 음식들 보이시죠? 네. 여기서 내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먹는다. 내가 이것만큼은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 하는 음식을 신중하게 3가지씩을 접시에 골라주시면 돼요. 밀가루, 곡류, 채소, 과일류 등 우리가 흔히 먹는 15가지의 식재료. 영자 씨는 과일과 달걀, 영희 씨는 꽤 많이 골랐네요. 영숙 씨는 밀가루와 빵 위주로, 병우 씨도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 음식들로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고구마, 감자, 뭐 지금 쌀 다 전부 다 고탄수화물이. 여기 단백질 별로 없어요. 여기 단백질 별로 없어요. 사실 네 사람은 이곳에 오기 전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식단표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된 식습관을 관찰해본 결과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고 고열량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네 분의 식단을 잘 열심히 관찰해본 결과 단백질이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대부분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판정을 받은 네 사람. 특히 이병우 씨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병우 씨의 생활 습관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그의 하루는 탈모약을 바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머리카락이 빠져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선친의 아버지하고 하나씩 때에도 그렇게 머리 빠진 사람을 못 봤는데 60 될 때까지는 머리가 안 빠졌었는데 그 후로 그냥 갑자기 빠졌어. 젊은 시절부터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병우 씨. 그런데 정년 퇴임 이후 웬일인지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고 갑자기 체중이 늘면서 관절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내가 병원 치료를 해서 주거나 운동을 해서 주거나 계속 봉제산으로 가서 운동하고 또 건너와서 까치산에 와서 하고 또 나머지 또 호수공원도 가고 해서 운동을 한 2년 동안 그냥 꾸준히 그렇게 했어요. 하고. 약보다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제일이라고 믿는 병우 씨. 그래서 빼놓지 않고 먹는 것이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기운이 펄펄 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이면은 한 3-4번, 4번 정도. 채소나 이런 거 드셔야 되세요? 채소, 야채도 먹는데 주로 뭐 두부나 콩나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안 먹게 되고 그래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고기 어떤 게 좋으세요? 그런지 별로 드시고. 고기는 뭐 아무거나 목삼겹도 좋고 삼겹살도 잘 먹고 그래요. 다른 반찬은 일체에 손도 안 대고 오로지 고기만 드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잖아요. 그럼에도 병우 씨는 왜 단백질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은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의 음식을 먹었을 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고기가 먼저 생각나죠. 고기 단백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지방도 많아요. 이병우 씨가 즐겨 먹는 삼겹살은 단백질을 포함해 영양소가 많지만 콜레스테롤과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병우 아버님께서는 야. 단백질을 잘 드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너무 작습니다. 단백질이 도대체 왜 우리 몸에서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조용해졌어요. 일단 단백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즉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는 알고들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단백질에 대해 기본부터 살펴볼까요? 단백질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첫째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지녔을 만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단백질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에서 머리카락, 근육과 뼈, 장기 등 우리 몸을 형성하는 데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활동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활기찬 삶 속엔 늘 단백질이 함께합니다. 성장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나쁜 유해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단백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면역력을 키워줌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꿈을 이뤄줍니다. 우리 근육의 주요 성분이며 또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약 15%를 차지합니다. 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과 단백질만 잘 먹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몸 안의 단백질을 지키는 제1의 조건,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아미노산들이 아무리 충분히 있더라도
그 필수 아미노산의 개수가 충분치 않다면, 즉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어렵습니다.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합성되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즉,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단백질은 육류로 대표되는 동물성과 콩이나 곡류에 들어있는 식물성으로 구분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과도한 지방 섭취와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대부분을 육류로 섭취하고 있는 미국. 그런데 최근 미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Do you know about plant protein? Have you heard of it before? Yes, I do eat plant proteins. Probably more animal. Try not to though. I do eat a lot of like lentils and beans and stuff that's easier for your stomach to digest. Growing up, I ate more animal protein, but lately I've tried to eat more plant protein. Why? Because I know it's a little healthier, just overall, to eat meat a little less often, and that plant proteins actually work a little bit better with their overall organ systems.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비만과 성인병, 암 등의 문제로 제기되면서 지방 함량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비만율은 전 세계 1위로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만은 각종 질병을 동반하고 있고 특히 비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장질환 환자의 사망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대체 육류에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학자들은 육류의 주성분인 동물성 단백질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동물성 단백질 과다 섭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It is protein in general, but when it was for overall mortality risk, right? It was animal-based protein only, right? We did not see a significant effect when people had relatively high or high protein intake, but it was plant-based.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을 경우 혈액 속에 지방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산소 결핍과 영양 결핍을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유기농 마트. 일부 채식주의자들이 이용하던 이곳에 최근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곡류, 콩류, 채소 등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들 위주로 매장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콩류와 곡류, 견과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콩은 완두에서부터 렌티콩까지 대부분의 종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죠. So yeah, these are all actual proteins. These are beans, an excellent source of protein. These sell out so fast. And especially buying them in bulk like this, people are able to buy as much as or as little as they want. So they go pretty fast.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트의 3분의 1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채웠습니다.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 보충 제품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릴까요? Nowadays it varies. I have 12-year-old kids coming in and knowing exactly what they want. I have 55-year-old and seniors, coming in and asking for protein or meal replacements. 식재료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단백질 보충 제품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식재료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걸까요? They don't want to make their food. Maybe they're just on the go, busy at work, busy at home. They don't really have the time. So they might have a grab a bite here, grab a bite there. 이곳의 단골 손님인 살바도르 브레세다 씨. 그 역시 이곳에서 식물성 단백질 보충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성분부터 함유량 등을 꼼꼼히 체크한 뒤 구매를 결정하죠.
I always read the back of the labels, and I read all the ingredients in it, and it's dairy-free, it's vegan, and I've seen ads with it, and I've seen other vegans promote it, so I'm gonna try it out. 그는 과연 어떤 이유로 채식 위주의 식물성 단백질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는 엄청난 고기 마니아였다는데요. 다이어트 때문은 아닙니다. 아무리 체중이 늘어도 고기는 절대 못 끊겠다는 그가 채식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Both my parents are diabetic. My grandfather's diabetic. I have an uncle that went blind because of diabetes. I've seen other family members pass away because their medical conditions have worsened. And when the doctor told me that I was pre-diabetic, and he put me on 3 medications just to try to control my diabetes. 누구보다 당뇨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채식은 살기 위한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죠. 약이라고 먹는 채식 밥상. 그러나 간신히 허기를 채울 정도의 소량만 먹습니다. 호밀빵에 견과류를 살짝 얹은 샌드위치. 이 하나에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꼭 마시는 단백질 보충 제품. 일일 권장량을 미처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1kg당 1g. 체중이 130kg인 살바도르 실은 하루 13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로 예를 든다면 살바도르 씨는 하루에 달걀 20개 이상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식품으로 채우면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살바도르 씨. 이제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하루하루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And I think people are paying attention and they're saying, you know, why not? This is a good diet. And it's also, it's not just about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80 years from now, right? It's also about how you're going to feel next week. Then I made the switch and everything now is normal, right? So then you have to also think about, and it was normal starting 3 or 4 months after I made the switch. 네 분의 식단을 열심히 관찰을 해본 결과 단백질이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단백질 식생활이 중요하지만 식단에서 단백질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출연자들. 그렇다면 이 4사람의 몸속 단백질은 어떤 상태일까요? 과연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의 단백질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곳에 오기 일주일 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단백질 수치는 검사로 측정할 순 없지만 평소 식습관과 콜레스테롤, 호르몬, 빈혈 등의 수치를 통해 단백질 수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단계 영양사 예방에서 식습관을 통해 단백질 부족을 지적받은 4사람. 과연 의사도 같은 진단을 내릴까요? 네 분 다 다행히 체내 단백질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성인의 체내 단백질 정상 범위는 6에서 8.7 사이. 4사람의 단백질 수치는 다행히 정상 범위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영자님하고 이병훈님하고 단백질 수치 자체는 현재는 정상으로 다행스럽게도 정상 범위에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이 상태로 지속되신다면 그거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수치는 정상 범위지만 불안정하다는 결과. 병원님께서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변에서 약간의 단백뇨가 보입니다.
단백질 성분이 약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우 씨의 검사 결과 중 특히 심각한 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 현상이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원장님은 단백질 섭취량을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 성분을 부족하게 섭취한다면 탈모도 가속화될 것이고 모발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노화도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탈모의 위험성을 경고받은 이영자 씨. 사실 영자 씨는 탈모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탈모 때문에 염색을 못한 지도 한참 됐는데요. 가는 곳마다 미용사들이 염색을 못하게 말릴 정도라고 하네요. 연세도 있지만 또 탈모도 많이 됐고. 염색하시는 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염색한 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 오늘도 역시 염색은 불가능하다네요. 고운 외모 덕분에 늘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는 영자 씨.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머리가 3분의 2를 머리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를 마음대로 못해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여기가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기면 이쪽으로 제끼면은 이 속이 보이잖아요. 또 이쪽으로 제끼려면 이쪽 그러고. 정말 고민스러워요. 머리 빠지는 게. 닥터의 방에서 내려진 진단처럼 정말 단백질이 원인일까요?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걸까요? 여기 까만 거가 있긴 한데 굉장히 가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적에 한 16개 정도 모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이 많이 적다, 개수가. 아주 간단한 한두 가지의 반찬과 이제 끼니를 약간 때우는 듯한 그런 식사를 가볍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이 잘 형성되지가 않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모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영자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복지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에 그녀가 찾은 곳이 바로 이곳 복지관인데요. 영자 씨가 유일하게 제대로 된 한 끼를 해결하는 곳으로 이곳을 찾아야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하면은 우선 먹기 좋은 거 김치 하나 꺼내서 먹고 생선 있으면 생선 하나 먹고 이제 그런 정도로 저기를 하는데 여기는 칼로리, 영양가 다 따져서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영양가를 따져가며 식사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단백질이 든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단백질이고 뭐 좀 안 따지는 성질이라서 좀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저는 몸이 요구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섭취가 요구되는 단백질. 하지만 장년층의 단백질 섭취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년층 영양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장년층 6명 중 1명이 영양 섭취 부족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 30%는 단백질 결핍이었습니다. 보통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단백질 결핍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 필수 아미노산이 섭취가 안 되면은 결국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오게 되고 피부가 푸석해진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증에 쉽게 걸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 결핍이 오래되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난 문부만 씨. 목발에 의지해서 힘들게 걷는 모습이 혹시 다리를 다친 걸까요? 그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입원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복수가 차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는 내분비 내과 환자입니다. 3년 전부터 신부전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신장 투석이 아니라 복수 때문에 물을 빼는 치료를 받는데요. 1년 전부터 복수량이 심각하게 늘면서 일주일에 3번씩 물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막 음식도 입에서는 땡기는데 조금 많이 먹으면 거북스러워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이 걸음을 못 걸어 복수가 차면. 뭐 불러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막 통증이 있거나 열이 펄펄 나거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방치하면 폐까지 물이 차올라 호흡곤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대체 원인이 뭘까요? 지금 이 복벽하고 간 사이에 이렇게 검은 띠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복수가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이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 간경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섭취를 잘 못하게 되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혈중 알부민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백질 성분이 매우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문부만 씨의 알부민 수치는 정상인의 절반. 알부민은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이 알부민은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외부 이물질이 쉽게 간을 통과해 전신으로 퍼져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복수가 차는 현상도 알부민이 부족한 빈틈으로 물이 통과하면서 복강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복수가 차 있는 곳에 염증이 생기면서 복막염이나 흉수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부만 씨는 특별히 식물성 단백질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 어떤 약보다 단백질 섭취가 우선인데요. 단백질 결핍의 위험, 과연 문부만 씨만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일일 섭취량을 생각을 해보면은 계란 흰자위 10개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계란 흰자위 10개를 일일이 다 삶아서 또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히나 신경을 일부러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의대 미국 유타대학교 의과대학. 대학 내 건강관리센터에서는 조금 특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 병원과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자, 지금부터 환자와 간호사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Alright, over the last 48 hours, let's go through any of the proteins that you've had to eat. Okay. So I think starting in the morning, I had soy milk with breakfast, so that had some vegetable protein in it. Okay, and did you add any fat into that preparation? I guess the bacon grease I did. Okay. Oh yes, bacon. Okay. And about what time again did you say that you had dinner? Dinner was about 6 p.m. I think. 6 p.m. 일주일 동안 환자의 식단표를 살펴보면 채소와 콩류 등 식물성 단백질을 열심히 섭취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 양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식단 점검을 마치면 담당 의사에게 식단 기록표를 건넵니다. 한 달째 환자의 식단을 관찰해봤지만 여전히 식물성 단백질이 부족했고 결국 의사는 단백질 보조식품을 처방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관리, 바로 이곳만의 특화된 치료법이었는데요. 신장 전문의 스리니 베두 박사는 저명한 식물성 단백질 연구자입니다. 신장병 환자가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And before this paper, we looked at fiber intake in people with kidney disease, and we noted that when they have high fiber intake, there is lower inflammation,
and low risk of death. 식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신부전증 환자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스리니 베두 박사는 15,000명의 신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로지 식물성 단백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As we go about 60% or so. Based upon this, one can say that at least 40 to 50% of the protein intake should be plant. 그런데 미국이 식물성 단백질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부를 만나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남편 되시는 웨어햄 씨.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My birthday, October 3. So I'll be 102 then. Oh, 1914? I was born in 1914. Wow. Yeah. So you must have been a student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88살의 부인도 신체 나이는 70대. 미국에서도 유명한 장수 부부인데요. 웨어햄 씨는 심장 전문의로 95살까지 수술대에서 메스를 잡았다고 합니다. But I would get up in the morning at 5:30 to get on the freeway so I'd be there in time for the first case. And I've thought, you know, am I going to spend all my life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and going to work? You know, I should spend a little time at home. And so I made up my mind when I reached 95 I'd quit. But I could operate right now. My hands are steady and my vision is good. 여전히 책을 보고 연구를 쉬지 않는 열정. 이 엄청난 젊음의 비결로 그는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했습니다. 그의 식단을 살펴보면 하루 3끼 식물성 단백질을 꼭 챙기고 있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등을 적절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Well, actually, if one eats a balanced diet, you can select foods, vegetable foods that are rather high in protein. For example, the soy products, soybeans, and the products they make from soybeans, like soy milk, soy yogurt. I'm very fond of soy yogurt, and it has a good deal of protein in it. Of course, all legumes, beans, peas, lentils, and so forth, are quite high in protein.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활기찬 젊음을 누립니다. 최근 드라이브를 즐긴다는 웨어햄 씨. 그런데 아직도 운전이 가능한가요? Is there like an age limita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driving? Not that I know of. My driver's license is good, I think, for 2 more years.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웨어햄 씨가 증명해 보이네요. Do you have a good attitude towards life? How's your mind working and so forth? You can be eating all the right things and thinking all the wrong things and you're not going to be very healthy. 식물성 단백질 식단을 이어온 지 50년째. 그의 신체 나이도 50년 전에 멈춰선 건데요. 장수와 단백질,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노화를 늦추게 하는 텔로미어라는 DNA가 있는데요. 이것이 짧아지면 노화가 빨라지는데 이 텔로미어를 붙잡아두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죠. And of course, the enzymes that repair telomerase, may be also somewhat affected by having a low protein diet. So in that sense, you need to have enough proteins to make sure every enzyme, every process in the human body can work properly. 우리의 건강에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너무도 몰랐고
단백질이 매우 부족합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았으며 우리 몸속 단백질에 대해 전혀 관심 갖지 않았기에 단백질 섭취량을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위험군과 안전군으로 분류된 4사람. 무병장수를 위해 꼭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식물성 단백질의 고수 권팔순 씨가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몇 살로 보이셨어요? 되게 젊어 보이는데. 한 40대쯤 되는 것 같아요. 40대쯤? 반갑습니다. 제가 70이에요. 네, 70인데 비결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음식 있잖아요. 식물성하고 이제 생선하고 그 콩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지금 매일 먹은 지가 한 20여 년 됐거든요. 그녀만의 식물성 단백질 관리 비결 궁금하시죠?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권팔순 씨. 점심은 늘 도시락을 준비해 온다는데요. 이게 간식이 아니고 저는 주식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 음식을 보면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 과일, 이 찹쌀떡은 이제 탄수화물이잖아. 이 안에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찹쌀떡 하나가 저한테는 점심이거든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든 건강식. 여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콩주스입니다. 전날 냄비에다가 미리 씻어서 담궈놔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거를 그 콩물에다가 그냥 삶아서 좀 식힌 다음에 믹서에 갈아서 그냥 먹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스스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윤기 나는 까만 머릿결, 생기 넘치는 피부. 이 모든 젊음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 덕분이라 믿고 있죠. 젊었을 때는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먹고 그 전에 젊었을 때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은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근데 60 넘으면서 환갑 지나면서부터는 동물성 단백질 좀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식물성 단백질 관리와 함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는 벌써 35년째인데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운동의 효과도 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근력이 생기면서 몸의 탄력이 더 좋아졌거든요. 이 운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늙지 않으려고요. 항상 젊은 예쁜 몸매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됐네. 35년.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셔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는 40대를 자랑하는 탄력 넘치는 몸매. 손주까지 있는 할머니지만 이곳에서는 언니라고 불린다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야?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건강한 젊음 덕분에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권팔순 씨. 2년 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최근 노인복지센터 카페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설탕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인관계를 하다 보니까 정보 교환도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녀에게서 나오는 활기찬 에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죠. 평소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먼저 카페 가꾸시고 다른 어르신들 위해 맞이하는 모습 보면은 저한테 정말 기감이 많이 되고 멋있으세요. 자신만의 건강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그녀의 즐거운 일상생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함께 사는
비결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한 운동과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세 번째는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이 생활을 하면 항상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식물성 단백질이 젊음의 묘약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같은 연배신데도요, 정말 젊어 보이시고 항상 어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늘 볼 때마다 배우고 싶어요. 30, 40대 여성들 틈에 숨어있는 50대. 바로 이분, 57세의 김명숙 씨.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데요. 하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이거 음악에 실어서 몸을 실어서 하는 거라 하나도 힘들지 않고 좀 집에 가서 조금 있다 보면 좀 피곤한 것 같아도 음악 이거 하고 있는 동안은 몰라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으시려고. 예, 한 몇 년은 젊어 보인다 그랬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또 저도 좀 자신감 생기죠. 평범한 가정주부인 김명숙 씨.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허약한 체질 때문에 건강에 항상 신경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잘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녀. 예, 콩이요. 1년 동안 먹을 콩이에요. 이거 밥에다 넣어 먹고. 이건 무슨 콩인가요? 서리태 콩이요. 속이 파란 콩을 서리태 콩이라 그래요. 그런 그녀가 선택한 것이 바로 콩입니다. 밥상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라오는 식물성 단백질이죠. 밥에 들어가니까요. 기본으로 밥에 들어가죠. 그리고 두부조림 같은 거 된장찌개 많이 해 먹어요. 냉장고에도 콩이 한가득. 검은 콩부터 완두콩까지 없는 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더 챙기는 것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 보충식품.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영양 균형을 맞추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단백질 때문에 이게 탄력이 생기면서 보충해주고 빼주는 건 빼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의 활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활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매일 건강한 밥상을 준비합니다. 삼시세끼가 늘 다른 반찬. 더욱이 전부 유기농 먹거리라고 합니다. 또 외식을 잘 안 한다는데. 네, 외식 잘 안 하고요. 남편이 싫어해요. 갔다 오면은 막 목이 마르고 조미료 들어간 거 먹으면. 근데 제가 좀 어떤 땐 그래서 힘들 때도 있긴 있죠. 항상 다 해야 하니까. 이렇게 정성 들인 밥상 덕분에 남편의 귀가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짜증이 많고 항상 피곤해하던 아내.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을 관리하면서 아내의 얼굴엔 늘 웃음꽃이 피어있다고 합니다. 아, 좋죠. 그건 그런 거 안 해고는 집에서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성인병이나 잔병 치레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본인이 부지런하게 아직도 그런 거 하려면 또 부지런해야 돼요. 네. 음식을 되게 잘해서 먹고요. 운동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 마음이 편해야 표정도 밝고 그러니까 모든 저를 아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식물성 단백질. 건강과 젊음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도 함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산에 오르는 부부. 이 부부 역시 식물성 단백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단백질 관리는 좀 특이합니다. 이 산속에서 단백질을 찾고 있는데요. 바로 산에서 나는 산나물을 찾아다닌다고 하네요. 한번 올라오면 이렇게 얼마만큼 캐가세요? 많을 때는 한 몇 끼 먹을 거 캐갖고 가고, 적을 때는 뭐 한두 끼 먹을 것도 캐고 그래요. 뭐 억지로 뭐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이제 산행하면서 또 먹을거리 찾고, 이제 이 정도 오면 또 내려가서 한 끼 먹고. 네. 어우, 여기 많다, 이리 와. 와. 많이 안 해. 먹을 많지. 뭐든지 먹을 많지. 따면 안 돼요. 이제 꽃이 안 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내년에 얘들이 씨를 퍼뜨려야 자꾸 내가 먹는데. 산에서 얻을 수 없는 식재료는 직접 재배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자급자족하는 부부. 절대 돈 주고 사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모든 식물에 다 단백질이 양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조금씩 다 들었거든요. 제일 많이 들은 게 밭의 고기라고 하는 콩이죠, 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두부 역시 직접 만들어 먹는데요. 두부를 처음에 먹게 된 이유는 또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두부를 먹다 보니까 두부는 소화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이제 주식이 되다시피 했고 나는 이 채식을 하면서 같이 두부를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16년째 두부를 먹고 있어요. 저도 잘하고 있고 이제 콩물도 잘하고 있어요. 특별히 두부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건데? 오로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벌써 10년 넘게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고 있죠. 아니 이렇게 두부를 어느 정도 만드세요? 이렇게요? 예. 하루에 한 2판이요. 매일 만드시는 네, 거예요? 매일 만들죠. 소박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자연 밥상이죠. 얼마나 두부 공장 했으면 637진 벌써 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적극적인 걸까요? 제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식을 먹다 보니까 이게 제 몸에 맞는 것 같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어떻게 해요? 암에 뭐 당뇨에. 암요? 예, 30대 심각했죠. 갑상선 암과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부인 용희 씨. 약물 치료 대신 채식을 선택했고 특히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주목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손도 안 대던 남편도 아내를 따라 식성을 바꿨습니다. 일적인 변화는 모든 활동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생각도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채식 식단을 하면서 식물성을 먹으면서 많이 마음도 좀 비우게 되고 하여튼 편안해졌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활력이 생기다 보니 저절로 젊음이 따라왔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며 생긴 또 다른 변화. 용희 씨는 몇 년 전 화장대를 치워버렸습니다. 화장품이 없어요. 아, 화장품을 아예 안 바르시는 네. 거예요? 근데도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 비결이 있으시다면? 식물성 단백질 아닐까요?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나고 화장품 하나 바르지 않아도 피부에 윤기가 난다는 용희 씨.
안 꾸며도 건강하니까 뭐 꾸밀 필요 없죠.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악부 이러면 입꼬리가 내려가잖아요. 눈도 처지고. 근데 최고의 꿈이면 나이 먹어서 건강해.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 속에 있다는 것. 이 부부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팠을 때는 삶에 의욕이 없잖아요. 아프면. 돈이 있으니 뭐 아프니까 뭐 돈 쓰러 갈 일이 있어. 뭐 예쁜 옷이 어울리겠어. 화장을 예쁘게 할 이유가 있겠어. 전혀 그런 게 내 몸이 아파 보면 아무 이 세상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이제 자연식 내지 채식을 해서 다 건강해졌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바람이고. 자, 다시 관찰 스튜디오를 살펴볼까요? 4명의 참가자에게 적합한 식물성 단백질 처방을 위해 3명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체내 단백질 수치는 정상이지만 식습관에서는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영희 씨와 박영숙 씨. 그리고 식습관은 물론 몸속에서도 단백질 부족의 위험성을 보인 이병우 씨와 이영자 씨. 그럼 이들에겐 어떤 식물성 단백질 처방이 내려질까요? 저희 3명이서 상의를 해서 진단을 내린 결과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병우 씨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며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는 잣죽을, 이영자 씨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보충식품을, 비교적 식물성 단백질이 안정적인 두 사람에겐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을 권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식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식습관에 맞춰서 내가 보충해야 될, 더 보충해야 될 음식을 적절히 잘 보충하시고 하신다면 기력 저하도 막고 면역력 저하도 막아서 더욱 건강한 삶을 앞으로도 지속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잘 드시면 감기도 안 걸리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서 노화 예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콩을 드시면 저같이 늙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성인병 예방에도 좋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리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연 이 4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변화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올 때는. 근데 결과가 좋아서 저는 즐겁네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좀 내 몸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제 몸이 어쨌다는 것을 이모저모로 판단도 할 수 있었고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구나 하고 너무너무 고마웠고 좋았어요, 정말. 아유, 매우 단백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냥 영양소 하면 뭐뭐뭐다 하면은 그냥 그런 정도로만 느꼈지 단백질로 인해서 이렇게 심장이 나빠지고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너무너무 좋았어요.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새삼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젊음을 꿈꿉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청춘의 꿈. 그 꿈을 실현시켜줄 건강의 묘약, 단백질. 지금 여러분의 몸속 단백질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단백질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근거는 없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이런 질환이 있으면 사망률이 확 올라가요. 더 유스파라도.
이렇게 제자리에서 있잖아요. 기가 이거를 빨리 걷는 거예요. 테레비 보면서. 그러면 이게 유산소입니다. 아니, 이럴 때는 손을 확확 흔들어주죠. 앞에까지. 그리고 제자리에서 손을 쭉쭉 펴가지고 다리를 약간 핀 상태에서 제일 하기 좋을 때는 뭐냐면 운동을 빼주고 그냥 위로도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